안녕하세요. 제주 녹색TV 세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김순혜입니다. 오늘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주도는 강이 없어서 지하수가 정말 도민들의 생명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같이 나누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정마을에서 15년째 살고 있는 그 이상 됐죠. 최성희입니다. 네. 그 최성희님은 강정마을에서 오래 사시면서 뭐 하고 있는 활동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해군기지 그 반대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우주 군사와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군기지 반대하는 평화활동가가 오늘 그 지하수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펼쳐내실지 좀 궁금하시죠? 한번 이따 내용을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자리는 푸코센터, 그러니까 줄여서 푸코센터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과 이곳이 갖고 있는,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곳은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라고요. 2017년도에 그 건립된 건물에 지금 2층에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그 미사를 주말마다 보는 곳인데 평소에는 또한 세미나룸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이 센터가 지어진 것은 사실 문정현 신부님과 관련이 있어요. 문정현 신부님이 70년대 그 반독재 군사화 운동을 하면서 투옥된 적이 있으셨는데 몇십 년 후에 무죄 판결을 받으시고 국가로부터 그 보상금을 받으셨어요. 그 보상금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모두 여기 그 프란체스코 건물을 위해서 강우일 주교님과 합심해서 세우셨고, 이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는 강정의 평화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정현 신부님은 저희가 거리의 신부라고 알고 있고 계속 그 여전히 거리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핍박받는 어떤 투쟁의 현장에서 항상 모습을 드러내시고 계시고 지금 90이 다 된 나이에도 여전히 지금 새만금 그 공항 신공항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장에서 농성을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공간에서 저희가 오늘 촬영을 하게 될 텐데요. 우선 지하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주도가 제주의 수용성이라고 얘기하죠. 제주도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런 수용성을 얘기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사실 지하수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은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는 또 지하수로 되게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마시고 있는 삼다수가 결국은 지하수를 뽑아서 만든 어떤 그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다수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뭐 제주도에 이익이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뭐 이야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하수가 삼다수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제주의 지하수가 점점 고갈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그만큼 지하수에 대한 중요성을 뭐 익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 구역이라는 걸 설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주특별법과 제주의 지하수 조례에 따라서 그 지정된 곳인데요. 현재 제주도의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은 주로 용천수가 있는 해안가 그리고 중산간에 300m, 해발 300m 이상을 설정을 해놨고 현재 3분의 1, 전체 제주도의 3분의 1 정도가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에 작년 12월에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오늘은 이 공장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이 공장의 주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가 하나와 계속 어떤 작업들을 하는데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결국 그 위성공장 지금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에 세워진 하나우주센터에 대해서 좀 실체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하나 시스템이 그 제주에 그 우주센터를 지었는데 그 실제는 이제 그 위성을 생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그 4개에서 8개의 위성, 그래서 총 1년에 한 100개의 위성을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위성을 다 어디다 쓸 것이냐, 남은 것은 수출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하나 시스템이 자체적으로는 이게 군사용 위성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기사들을 보아서, 모든 정황들을 보아서 이것이 군사용으로 쓸 것이라는 정황이 굉장히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민간용 위성들을 연결을 해서 군사용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단순한 위성 공장이 아니라 그 제주의 군사를 강화시키는 그런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에 지금 최성희님 주장으로는 어떤 군사적 목적으로 쓰여질 위성이 제작될 그런 위성 공장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위성 공장이 만들어진 그곳이 탐라대학교 부지, 옛 탐라대학교 대학이 있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그 전으로 또 돌아가 보면 그것은 하원에 있는 마을 공동 목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마을 공동 목장이 또 대학교가 되었다가 대학교가 다시 또 어떻게 이 공장 부지가 되었는지 이 과정이 되게 궁금한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마 1997년에 이제 그 하원마을 주민들이 그야말로 이제 그 후세대를 위한 교육에 열망해서 세워졌으나 이제 불행히도 이게 이제 운영이 잘 안 되면서 2012년에 폐교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탐라대 부지를 제주도정이 2016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입한 부지를 그러니까 그 7년 후에 산업단지로 전환을 이제 꾀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2023년 7월에 아까 말씀드린 하나 시스템과 업무 협약을 맺었고 4월에는 옛 탐라대 부지에 갇힌 이른바 하원 테크노 캠퍼스라는 사업을 조성한다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그러니까 같은 해죠. 12월에 서귀포 중문해상에서 하나 시스템이 위성 발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준공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2년도 안 돼서 그러니까 몇 개월입니까? 한 20개월 후에 하나 시스템 우주센터를 준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절차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하원 마을 분들이 서귀포시에도 대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으로 마을 공동목장을 굉장히 싼 값에 대학교 법인에 판 거죠. 그러니까 넘긴 건데 이 대학교는 부실 운영을 해갖고 결국은 학교 문을 닫게 되고 그것을 굉장히 수십 배 차익을 남겨서 제주도한테 넘긴 거예요. 결국은 저는 대학교가 땅 장사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가 매입한 그 땅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해당 부지, 탐라대학교가 있던 부지 그리고 지금은 위성 공장이 세워진 그 부지는 해발 400m 높이니까 지금 중산간에서도 조금 더 높이 있는 곳이고 제주에서는 되게 보전 지역으로 좀 보전이 되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지역이 다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 구역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위성 공장이 세워진다고 했을 때 하나하나 제주도는 위성 공장이 사실은 지하수 문제에 크게 연관이 없을 것이다. 오염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런 설명들을 계속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 구역에 세워진 위성을 만드는 공장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미치죠. 네. 예, 그리고, 당연히 미치죠. 네. 예. 지금 그 얘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작년 8월 18일 주민 설명회 때 했던 얘기를 지금 해도 좋을까요? 네네네네. 예.
작년 그 8월 18일에 이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 그 하원은 이제 하원 마을의 그 하원인데 를 그 설명하는 그 이제 주민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몇 분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제주도정에서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라 그리고 이제 그 산업단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초안을 발표했고 제가 주민들의 그 반응을 관심 있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질문하신 그 지하수가 영향을 안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주민분들이 굉장히 쌩쌩하게 말씀을 잘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민분들이 그때 강정에서도 왔고 그 인근 마을 그리고 그 하원은 물론이고 뭐 월평에서도 오셨고 또 그랬는데 또 그 색달에서도 오셨고요. 한결같이 다 그 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원 마을에 하실 분은 그때 하원 마을을 그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그렇잖아도 지금 올여름에 지하 가뭄인데 벌써 농업용수가 이렇게 부족한데 여기다가 그 막대한 물을 쓰는 위성 공장 들어서면 대책이 제대로 있는 거냐? 너희가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이거를 만드는 거냐? 만들려면 저감 대책 세워라. 뭐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강정은 바로 그 하원의 그 밑동네잖아요. 제가 사는 강정은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을 회장님이 굉장히 분노하신 게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그 제주도정이 그 2023년 그 12월에 이제 그 설계한 그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의 그 구도인데 바로 이 옆에 그러니까 동쪽 지역에 절대 보전적인 하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천이 이제 그 강정천으로 이어지는데 그 강정천이 굉장히 중요하게도 이게 서귀포 시민의 식수로 쓰이는 곳인데 바로 그런 이제 원앙 천연기념물 원앙도 있고 그런 곳에 어떻게 이제 이런 공장을 지으면서 그 대책도 없이 만드느냐. 그때 강정마을 주민도 굉장히 화가 나셨고 또 이제 그 색달동에서도 이제 그 하수 대책이 회장님이 오셨는데 아니 폐수를 그 색달 쪽으로 빼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색달이 지금 벌써 그 처리 용량이 이미 넘쳤다.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막 분노하셨어요. 네. 그러면 좀 그 주민들의 반응은 좀 더 나중에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결국은 지금 그 중산간 지역에 그러니까 지하수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하수 고갈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바로 옆에 지금 그 절대 보전 지역인 하천이 있고 그게 강정천으로 흘러가는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 공장뿐만 아니라 이후에 산업단지가 세워지면 다른 뭐 고체연료 시험장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더 들어서게 되면 사실 지하수 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하천 오염 문제가 지금 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주도의 논리는 그거거든요. 지금 제주도에는 1차 산업하고 그 3차 산업, 관광산업 말고는 도민들이 먹고 살 먹거리가 없다. 그래서 이 우주산업은 지금 각광받고 있는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가 우주산업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 최근에 뭐 우주산업 관련 주식이 또 되게 그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도 이런 그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제주도의 먹거리를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제주도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하원마을 주민들도 좀 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이거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신 부분들도 있고 도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반대하든 그러니까 물론 물에 대한 두려움도 있긴 하지만 물 오염과 물 고갈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 제주의 어떤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이거를 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논리도 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정은 계속 이것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하죠. 네. 미래 먹거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 2024년도에 그 제주도의 항보원의원에 의하면 이것이 그 제주도정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제주도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조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적도 있고
또 이제 그 제주도정은 이제 뭐 하나우주센터에는 뭐 몇 개, 또 국가위성 통합에서 몇 개 그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제주도민들이 또 이제 몇 프로는 벌써 이제 우주산업의 그 시설에서 들어가서 일을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일자리인지는, 얘기된 바가 없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우주산업이 과연 제주에 어떠한 피해를 줄 것인가를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도 물 문제도 있지만 또한 군사적으로도 이것이 군사화의 심화를 한다고 했을 적에 이것이 무조건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으로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쩌면 제주는 제주의 그 물환경을 희생으로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산업을 제주도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의 피해는 없겠는가를 도민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제주도의 어떤 물 문제를 심화시키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위성 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뭐 안정적인다 이런 의미를 떠나서 제도 환경을 해치고 그리고 평화를 해치는 의미에서 좋은 일자리가 아닌데 그것보다는 좀 다른 의미의 좋은 일자리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의미로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 위성공장과 더불어서 오영훈 도정이 받고 있는 의혹이 하나 특혜설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하나 위성공장도 엄청나게 절차들을 지금 단축시키면서 오영훈 도지사가 좀 이렇게 빠르게 추진하고 있고, 뭐 아까 그 환경영향 평가 부분들도 약간 고의적으로 좀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 에어 포레스트. 라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역시 애월의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관광 숙박 시설을 만드는 건데 지금 제주도가 2024년에 2040 도시 기본 계획을 공고를 했어요. 그 내용에 따르면 해발 300m 이상은 보전 강화 구역으로 설정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개발을 잘 못하게 하고 지하수를 보전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거의 세부 기준을 세우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안에서는 해발 300에서 500m 안에서는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 같은 경우는 개발을 허용하는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 위성공장, 하나 에어포레스트가 다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많은 언론들과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와 그 하나와의 어떤 유착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특혜 이런 논란들이 사실 있는데요. 지금 이 하나가 최근에 또 하나오션과 또 도정이 뭔가를 또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와 오영훈 도지사의 어떤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저거 아니더라도 많은 도민들이 이 최근에 오영훈 도정의 택모를 보면서 아니 제주도를 하나에 바치려는가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하나에 유독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하나 시스템은 벌써 하나 우주센터를 완공을 했고 애월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 중인데 거기도 하나 지분이 72%가 넘어요. 그러니까는 명칭에는 하나가 없지만 하나 지분이 72%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상당히 큰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휴양 단지를 세워서는 안 되는 지하수 특별 관리 구역에 위치해 있기도 하지만 거기가 이제 원래 이제 초지여서 그거를 쓰면 안 되는 곳인데 하나가 계속 에어 포레스트를 추진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28일 날 제주도정이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선박 정비 수리 서비스
영어로는 MRO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런 선박 정비 그런 서비스 산업을 제주의 또 하나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오션이 아시다시피 거기가 하나그룹이고 역시 전투함이나 잠수함 등을 만드는 무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도 그 무기 기업인데 또 하나의 그 이제 하나 무기 기업을 끌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박 그 정비 그 수리 서비스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은 군사보호구역으로 되기가 일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하나의 그 군사화를 심화시키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 제주 바다의 그 환경도 오염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영훈 도정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도대체 그 제주를 하나에 바치려는가? 저는 도민들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주도에 좋은 어떤 일자리를 유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기업 유치를 하는 부분도 나름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기업을 유치하는가, 어떤 산업을 유치하는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는 최근 들어서 방산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되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산 기업인 하나를 이렇게 유치하는 것에 목매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우주센터가 지어진 곳은 탐라대학교 부지고 지금 우주센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지금 축구장 제가 이렇게 봤더니 축구장 42개 면적 약 30만 제곱미터가 되는데 거기에 각종 그 어떤 산업단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하원 테크노 캠퍼스로 조성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거기에서 배출되는 하수 문제가 좀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고 처음에는 이거를 뭐 이렇게 중수 처리해서 그냥 이렇게 곳곳에 땅으로 흘려보내겠다 이런 계획 때문에 되게 지역사회 논란이 컸었었고 이게 변경된 걸로 아는데 그러면서 아까 뭐 하수처리장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수처리장이 있는 또 중문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지금 그가 이 하수가 어떤 하수냐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고갈되고 그리고 이제 그 폐수 용량을 다 처리 못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오염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오염이 그러면 이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제주도정이 준비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제가 몇 군데를 좀 강조한 것인데 여기까지 빨간 게 이제 옛 탐라대 부지, 그러니까 제주도정이 하원 테크노 캠퍼스로 지금 조성을 2028년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옆에 그 절대 보전 지역 하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자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전에 이 하원 테크노 캠퍼스 옆에 고체 액체 엔진 연소 시험장이 있어요. 근데 이 고체 엔진을 시험하는 곳에서 보통 이제 많은 화학물질들이 배출이 되고 그 중에 이제 과염소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동안 무기한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 지하수를 통해서 8km를 흘러가면서 영향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보니까 강정 정수원 보호시설이 여기서 4km밖에 위치하지 않고 있어요. 그 전에는 농나무 자생단지가 있고요. 제주의 보호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 위험한 것이네. 4km밖에 안 되는 곳에 벌써 강정 정수원 보호구역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엔진 폭발이라도 일어나면은 도대체 이 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제주도민 서귀포 시민들은 머리에 화로를 안고 사는 것이네. 이 오염된 물이 우리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토양과 대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제주도정이 폐수, 그러니까 산업 폐수, 생활 폐수는 다 이 색달적으로 뺀다고 하지만 역시 유수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또한 액체 고체 엔진 연소 시험장이 바로 이 하천을 경계로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이걸 보니까 사실은 그 하수로 처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공공 하수 처리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공공 하수 처리장에 포화 문제가 걸리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다 100% 하수 처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게 그 뭐 공장 가동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고체 연료 시험 과정에서 지금 어떤 불순물들 그리고 화학 물질들이 나와서 이 상수원 보호구역인 강정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우주센터, 하나위성공장이 이 탐라대학교 부지에 오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굉장히 이게 나쁜 계획인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 제주대 그 탐라대학교 부지 그 넓은 부지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놔두는 게 방치하는 것이 또 맞는 것인지, 좀 이런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주시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네네. 그 제가 2024년 4월 그 준공식 때 그 탐라대를 갔었을 때 탐라대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탐라대가 1997년 세워졌으니까 나무 수정지 한 30년 이상 됐잖아요. 그래서 나무들도 되게 정말 아름드린 나무들이 있고, 또 나중에 그 도정의 전략환경 평가에 보니까 문헌상으로도 솔림란이라든지 그런 굉장히 멸종위기 식물들이 문헌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주도정은 전략환경 영향 평가를 되게 부실하게 했어요. 이제 종이 많이 활발하게 관찰되는 5, 6월 그런 데를 다 빼놓고 9월 며칠만 딱 그렇게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관찰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 그 우주센터를 짓기 위해서 수많은 나무들을 베어내고 새들 소리가 없어지고, 앞으로 거기가 다 그 다른 산업단지들 뭐 로켓 발사단지 뭐 고체 액체 연소 시험장들이 들어서면서 그 아름다운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면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도 문제이거니와 제주가 또 한 번 우리가 보존해야 될, 후세대를 위해서 보존해야 될 이 자연을, 그것도 전쟁 무기 기업에게 이제 그 박탈당하는 그 격이 되죠. 더구나 그 전쟁 무기 기업 하나가 어떤 기업입니까? 팔레스타인을 학살하는 이스라엘과 무기 협력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주에 절대로 들여와서는 안 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 통탄을 금치 못하고요. 오영훈 제주도정을 정말 규탄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뭘 할 것인가? 도민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한 가지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 그리고 우주군사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 지하수 고갈과 오염 문제 관련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QR코드가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서명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제 홍보의 그 여력과 능력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고, 또 비록 하나 우주센터가 지어졌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속 감시의 눈길로 쳐다보고 결국 몰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QR 링크는 저희 댓글에다가 달 테니까 지금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탐라대학교 부지를 저도 가봤는데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어떤 사례를 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 폐교가 된 학교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냐 하면, 그러니까 노인 공동체, 그러니까 노인들이 거기서 요양시설과 그리고 거기서 뭐 간단하게 뭐 작업할 수 있는 분은 작업장도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노인 요양시설로 좀 탈바꿈한 그런 그 사례를 봤는데, 탐라대학교 부지는 사실은 너무 아까 환경적으로도 너무 좋기 때문에 뭐 다양한 연구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거의 뭐 이렇게 임대료도 거의 안 받고 지금 갖다 바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행정이 저도 약간 이해가 안 가긴 안 갑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이어서 다음에는 제주도가 그러면 좀 무거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군사기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다정한 시선이 녹색 제주를 만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정한 시선이 제주의 녹색을 만듭니다. 네.
어떻게 아까 마지막 틀리지 않았어? 틀렸어.